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기가 오늘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사퇴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연일 계속되는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자신이 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김병기가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정청래와 이재명의 전쟁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전쟁입니다. 드디어 저쪽이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터질 게 터진 거죠.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이 이혜원을 데려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세력에게 이제 너희랑 우리 더 이상 정체성을 맞출 필요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차라리 저 국힘 쪽에 기회주의자들 있으면 그쪽에서 데려오겠다는 얘기죠. 이건 문재인 일당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줬더니 뭐냐? 이혜원을 데려오고 또 조경태를 데려오네. 홍준표까지 데려온다느니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세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자기는 문재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떠돌이입니다. 원래 이재명은 굴러온 돌입니다. 문재인 세력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노무현 세력,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정통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은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인정할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정청래와 이재명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강선우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강선우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강선우에게 비리 의혹이나 보좌진 문제 같은 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재명은 강선우를 좋아했습니다. 챙겼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강선우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는 어떻게 낙마하게 됐습니까? 결국 김현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당신은 안 되겠으니 내려가라는 식이었죠. 그 전에 박찬대가 은근히 강선우는 안 된다며 스스로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강선우는 원래 이재명 쪽 사람이었습니다. 단식할 때 이재명의 이부자리를 펴줄 정도로 아주 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까지 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자 박찬대가 먼저 결단을 요구합니다. 박찬대는 누구 편입니까? 이재명 편이죠. 그리고 김현지가 최종 통보를 한 겁니다. 강선우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강선우를 챙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청래입니다. 박찬대는 차갑게 돌아섰지만 정청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강선우는 친명에서 친청으로 갈아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는 의리보다 계산이 빠를 때 더 잔인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강선우는 친청이고 김병기는 친명입니다. 서로 다른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누가 터뜨렸을까요? 제3자가 했다고 하지만 김병기가 녹음했을 가능성, 보좌진이 연루됐을 가능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강선우 쪽에서 김병기를 보내버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선우도 다칠 수 있지만 지금 강선우는 친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친청 세력이 친명 세력을 치는 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병기가 물러난 건 이재명에게 큰 타격입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 세력은 완전히 붙었습니다. 김어준이 김병기를 제대로 실드 쳐주지 않은 것도 눈에 띕니다. 김어준은 친문 쪽입니다.
친문과 친청이 손잡고 친명을 치는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친명인 김병길은 밀려났습니다. 이제 만약 원내대표까지 친청이 차지하면 당대표도 친청, 원내대표도 친청이 됩니다. 당 전체를 친청이 장악하는 그림이죠. 그러면 이재명은 사실상 당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김병길은 아웃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혹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뇌물 의혹까지 터졌고 강선우도 연루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선우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김병기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김병기와 강선우는 서로 살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범 사이에는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서로 살기 위해 상대를 찌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김병길은 보좌진들이 계속 비리를 폭로하고 있어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문제가 아니라 의원직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와 강선우를 즉각 제명하고 수사를 통해 배지를 떼야 합니다. 국힘은 큰 호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리는 하나둘 터질 겁니다. 이쪽은 친문,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짬뽕 구조입니다. 언제든 서로를 찌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권력을 나눠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칼을 꽂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됐고 친명 대 친청의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일이 나올 겁니다. 정치는 조용할 때보다 시끄러울 때가 훨씬 솔직합니다. 여기에 이해운을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도 이어집니다. 이해운이라는 변절자를 앞세워 윤석열을 공격하려는 겁니다.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지만 과연 강성 지지층이 이해운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여기서도 분열은 불가피합니다. 이해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또 한 번 갈라질 겁니다. 문재인 세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게 폭탄처럼 터지면 이재명 역시 탄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지뢰밭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힘은 단결해야 합니다. 당무감사를 열고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윤리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한동훈 문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